안녕하세요. 3-2팀의 리테일 팀의 발표를 맡은 김동희입니다. 저희는 패션 플랫폼 데이터 속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 실생활 데이터 기반 의류 구매 결정 지원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입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 계기와 해당 주제를 구축하기 위해 선택한 데이터 수집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는 프로젝트 아키텍처입니다.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된 인프라 아키텍처 및 데이터 플로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도출한 인사이트 및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다루어보고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뤄본 내용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의류를 사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특히 의류 상품 특성상 날씨, SNS와 같은 대중매체에 따라 결정되는 트렌드에 민감한 상품입니다. 해당 두 가지 요인에 따라 저희는 의류를 살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날씨, 트렌드, 사용자 데이터들을 통합 분석하고 사용자 맞춤형 의류 구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생활 데이터 기반 의류 구매 결정 지원 플랫폼을 기획하고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 소스를 결정하였습니다. 패션 전문 모바일 쇼핑 앱 설치 기기수라는 분석 수치를 보았을 때 상승세가 가파른 해당 29cm, 무신사, 에이블리 세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해당 데이터를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저희는 데이터 POC를 진행하였습니다. POC 결과 세 플랫폼에서는 카테고리라는 공통 컬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카테고리 값을 일관되게 통합하기 위해 매핑 테이블과 마스터 카테고리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선택적으로 포뎁스 카테고리 체계를 도입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뎁스란 1단계는 남성, 여성, 2단계는 아우터 상의, 3단계는 재킷 코트, 4단계는 나일론 재킷, 겨울 싱글 코트와 같은 방식을 의미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기술 스택 및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 섹션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인프라 아키텍처와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저희는 인프라를 설계하기 이전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에어플로우는 과연 왜 만들어졌을까? 에어플로우의 공식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소스 워크플로우 관리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에어플로우가 잡을 실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잡을 트리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에어플로우의 철학이라고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플로우에서 글루를 트리거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한 일반 API를 호출이 많은 경우는 거라고 예상되는 데이터가 있었기에 글루가 편하긴 하지만 스파크를 쓰지 않는 작업에서는 글루가 유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고 스파크만 쓸 거라면 좋지만 스파크만 쓰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케이스에서 에어플로우를 구축하여 작업별로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시키게 트리거해주자라는 생각으로 레퍼런스를 찾아보았습니다. 레퍼런스를 찾아본 결과 에어플로우 온 EKS 구축 시 장점은 컨테이너 기반이기에 스파크 작업이든 파이썬 작업이든 독립된 컨테이너에 담아서 실행 가능하기에 유연성과 확장성에서 우위라고 생각하여 베이스 아키텍처를 에어플로우 온 EKS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EKS 위에서 에어플로우는 잡을 어떻게 트리거하는 걸까요? 우선 에어플로우 엑스큐터를 쿠버네티스 엑스큐터로 설정하고 에어플로우가 EKS에서 커스텀 쿠버네티스 파드 오퍼레이터라는 커스텀 오퍼레이터 기반 태스크가 실행되면 해당 오퍼레이터 옵션에서 지정해준 도커 이미지를 GitHub 액션으로 저희의 코드를 지속 배포한 도커 허브 레포지토리에서 받아와 해당 잡을 목적에 맞게 파드를 띄우게 됩니다. 명령어를 실행시켜 파드 내에서 API 호출 잡, 스파크 잡을 역시 저희 쿠버네티스 성경에 맞추어 작성한 커스텀 오퍼레이터로 스파크 오퍼레이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의 전체적인 시스템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을 서비스할 인프라와 데이터 수집 인프라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웹 서비스는 데브코스 계정을 이용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에어플로우 니케이스 환경은 테라폼 코드를 통하여 저희 개인 어카운트 계정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두 인프라 사이에서는 VPC 피어링을 통한 연동을 구축하여 서로 통신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의 웹 인프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가 ALB 도메인 주소를 통해 접속 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경유하여 RTALB에 접근하게 됩니다. ALB는 라운드 로빈 방식에 따라 트래픽 부하를 분산시킵니다. 이때 가용성 측면의 한 두 가용 영역 중 한 대의 웹서버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정상 동작하지 못할 때 해당 웹서버에는 접근되지 않도록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웹서버는 처리된 데이터를 아마존 RDS의 메타데이터 형태로 저장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의 웹서버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및 아마존 S3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플로우 온 EKS가 구축된 데이터 수집 인프라입니다. 해당 인프라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첫 번째 에어플로 작업자 파드가 다양한 데이터 소스 API를 호출하게 되고 워커 파드의 오토스케일링으로 병렬 처리하게 됩니다. 수집된 로우 데이터는 S3에 저장하게 되고 저장된 S3에서 스파크를 통하여 데이터를 변환 ETL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가공된 데이터들은 다시 레드시프트로 적재되게 됩니다. 또한 EFS를 활용하여 persistent 볼륨 형태로 다양한 파드에서存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이는 파일 공유 시스템으로 여러 파드 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저희 CI/CD 환경 구축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부류의 데이터 처리 코드들을 해당 환경에 맞게 CI/CD를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플로우의 데그스는 에어플로우 EKS를 띄웠던 헬름 차트 내에서 깃싱크를 통해 깃 레퍼지토리와 실시간 동기화하였습니다. EKS 위에서 구동 중인 에어플로우 스케줄러가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어플로우 내 쿠버네티스 파드 오퍼레이터에서 사용할 파이썬 이미지와 스파크 이미지를 GitHub 액션을 통해 도커 허브에 푸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쿠버네티스 파드 오퍼레이터와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잡, 파이썬 잡을 실행하는 측면에서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로우의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 플랫폼 세 곳과 기상청, 유튜브, 네이버 랩에서 API를 호출하여 로우 데이터를 수집해 옵니다. 수집된 로우 데이터를 원본과 같게 브론즈 버킷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때 파이썬 스크립트로 대부분 작성하여 파이썬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행해서 적재하게 됩니다. 수집해온 로우 데이터를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프로세싱 후 파켓 정식으로 실버 버킷에 저장하게 되고요. 실버 버킷에 저장된 각 테이블별 파켓 파일들을 레드시프트의 실버 레이어 스키마에 카피하여 적재하였습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으로 대부분 작성하였으며 스파크 이미지를 이용하여 실행해 적재했습니다. 카피된 날짜를 기준으로 골드 레이어의 풀 리프레시 방식으로 골드 테이블을 적재하여 웹서버와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서빙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레이어는 대부분 레드시프트 SQL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그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제로는 저희가 만들었던 수많은 대그들 중 무신사 대그를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는 대그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대그를 메달리온 방식에 따라 로우 데이터, 실버 데이터 투 레드시프트와 같이 네이밍 규칙을 정하여 각자 태그를 작성한 후 태그 간 트리거 관계를 설정하여 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태그들은 기본 오퍼레이터와 오퍼레이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태그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API 호출량이 많은 태그들은 다이나믹 병렬 태스크로 구성하여 파드가 병렬적으로 데이터 소스 API를 호출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언급한 태그의 트리거 관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태스크 플로우처럼 해당 태그로 적재된 데이터와의 의존 관계가 있는 태그들은 트리거 형태로 작동되게 태그를 구성하였고 또다시 트리거된 태그들은 메달리온 아키텍처에 따라 처리된 후 볼트 테이블까지 적재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트리거된 태그들의 태스크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여러 파드들로 띄우게 됩니다. 이후 파드들은 병렬로 처리되며 EKS 환경 위에 따라 파드 간 리소스는 오케스트레이션 되어 리소스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 결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메인 페이지 웹사이트의 컨셉은 모던함을 중심으로 설정하였고 디자인에서는 블랙과 화이트를 주로 사용하여 심플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롱코트, 쇼패딩 등의 의류 카테고리를 입력하면 캐시된 데이터를 조회하여 관련 상품들을 보여주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쇼패딩을 입력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플랫폼별 상품들이 나열되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프로덕트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프로덕트 페이지로 저희 웹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중앙에 있는 필터링 능력을 통해 성별 플랫폼 상의, 하의, 아우터와 같은 대분류 카테고리와 이어서 코트, 자켓, 패딩 같은 중분류 카테고리, 마지막으로 롱패딩, 숏패딩과 같은 소분류 카테고리까지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상품들이 출력됩니다. 필터링 후 이후 필터링된 상품들을 랭킹 기준으로 1등부터 50등까지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대시보드 페이지 다음은 생활 데이터 기반의 분석 대시보드 페이지로 트렌드, 날씨, 네이버랩, 키워드별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의류 선택과 구매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먼저 오른쪽 차트에서는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 최저, 평균 기온을 시각화하였고 왼쪽 차트에서는 네이버랩 API에서 제공받은 네이버 쇼핑의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검색량 변화가 가장 큰 의류 카테고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차트를 통해 기온 변화에 따라 의류 카테고리의 수요 변동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에게 의류 선택에 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냅 유저 스토리 대시보드입니다. 마지막 대시보드는 무신사 스냅의 게시글을 기반으로 각 게시글에 있는 사용된 태그들을 수집하여 오늘의 인기 태그를 시각화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통해 사용자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의류와 코디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오늘자 기준으로 어떤 스타일의 의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무신사 스냅 기반 브랜드 랭킹 순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해당 표를 통해 무신사 스냅에서 브랜드 랭킹의 등락폭을 알 수 있었고
여기서 높은 등수에 있는 브랜드명을 유튜브 데이터 API 인풋으로 넣어주어 해당 브랜드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신 트렌드의 브랜드를 파악하여 의류 구매에 있어 인사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니터링 대시보드입니다. EKS 클러스터 내에 오토 스케일링이 걸린 노드 그룹을 두고 쓰고는 있지만 리소스 관련 모니터링 툴을 넣고 싶었습니다. 테라폼 코드 살짝 수정해서 헬름 차트 이용해 프로메테우스를 배포하였고 여기서 매트릭을 받아서 그라파나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주로 노드마다의 정보를 받아오며 메모리 유세이지 레이트, CPU 레이트 등의 매트릭을 위주로 인프라 단의 성능 관련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네트워크 및 디스크 I/O 추가 I/O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추가 예정하였으나 시간 문제나 디스크 I/O의 경우 EFS, S3 등의 외부 파일 시스템을 여러 곳에서 persistent 볼륨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직면했던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케이스의 장점을 살리고자 병렬 파드와 멀티 스레딩으로 API를 호출하였더니 특정 시간 동안 API 호출 제한 403 에러가 걸렸습니다. 403 에러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API 서버 측에서 요청자의 권한이 없거나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청이 제한이 걸린 경우 코드 레벨에서 403 에러 발생 시 특정 시간 프로세스를 정지시켰습니다. 둘째로 SSL 인증서 관련 에러를 맞는 경우 파드에서 API를 향해 요청하는 API마다 리퀘스트 헤더의 특정 값이 다르고 이를 기반으로 이중 인증을 하는 API 측의 로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 위에서 파드를 띄우고 여러 종속성을 설치한 후 원하는 API 서버에 요청을 넣어 성공했을 때의 리퀘스트 헤더 값을 반환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직면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 시스템 구현에 있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점입니다. 에어플로우에서 스파크 잡을 K8S상의 스파크 오퍼레이터에게 제출한 후 로그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스파크 잡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 에어플로우 단에서 체킹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레퍼런스를 확인한 결과 스파크 커넥트 기능 혹은 스파크 잡을 제출하는 태스크에 실행된 에어플로우 워커 파드에서 지속적으로 스파크 실행 및 파드 로그를 패치해오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및 레퍼런스와 다음과 같은 자료입니다. K8S 상에서 도커 이미지로 스파크 잡이 제출되면 해당 구조처럼 로그들을 가져와 스파크 잡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킹한 후 다음 태스크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고 해결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팀들 또한 여러 이슈들을 직면하면서 많은 성장을 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도 해당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이슈들을 만나면서 성장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